네, 오늘 뉴스데스크 대담에서는 소신 정치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죠. 국민의힘 김상국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2월 3일 이후로 사실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언행에 더 주의하고 정말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 무겁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범보수권의 여러 원로분들과 또 제야 인사들과 만나 뵙고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많이 듣는 그런 좀 배움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물론 네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것은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헌법적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의 내용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특히 우리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전두환 독재 시대로 되돌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치 세력 선택권을 없애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그런 대통령을 언제든 다시 그런 비상계엄 또는 전쟁 책동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너무나 불안정하고 불안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국가 존립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헌정질서 수호,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당위의 문제였습니다.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상태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당리당략을 논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당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목소리는 또 다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우선은 저희 헌법에도 우리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론이 탄핵에 반대했다. 저는 아직까지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들을 만나 뵙고 왜 탄핵에 반대하는지 여쭤봤지만은 제가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탄핵 반대의 이유가 진영 논리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상대방 당에 정권을 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국가 존립의 문제였고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국가가 존립하고 국민이 있고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그 위에 진보든 보수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당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있는 더 근본적인 그릇에 가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먼저 지키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국민들께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 보수 정당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진영 논리에 갇혀서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은 진영 논리에 갇혀서 상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갇혀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부순다면 그것은 반헌법적인 생각이다,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뭐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가치를 정면 위로 위배한 사람입니다. 보수의 가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자율적이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헌정질서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부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쉈습니다. 보수의 대통령으로서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순 자입니다. 아울러서 극우적 성향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극우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적이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보수의 정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우 세력이 보수의 암처럼 많이 자라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재를 그리워하고 독재를 지향하는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보수의 배신자, 보수를 절멸 상태로 몰고 가는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시키고 또 우리 보수 세력을 적폐청산으로 몰아서 위기에 빠뜨렸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분이 마지막까지 보수를 이렇게 절멸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당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이런 반헌법적 비상계엄, 독재, 쿠데타를 미리 알고 막지 못했던 여당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이것을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배신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절연하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적극 협조해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우리가 새롭게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겠다. 민주적인, 자유민주적인 정통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을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고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우리 보수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논리로 지금 설득이 가능하시라고 보십니까?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한 분 한 분 설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내의 설득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지요. 다음 공천 문제도 있고 또 뭐 경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또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진영 논리에 갇힌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맹목적입니다. 그리고 공천과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는 당의 헤게모니를 안 뺏기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당이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다 쳐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쇄신의 대상이 될까 두려운 분들입니다. 쇄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쇄신하자는 사람은 민주당보다 더 미운 겁니다. 그래서 다 쳐내는 1번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만드는 게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보수가 살아나야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가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거대 정당입니다. 저 거대 정당이 독주하고 폭주할 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갖춰야 합니다. 그 힘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석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가 살아나야지만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고 또한 보수의 가치를 국가에서 실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노력들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들겠지만은 10번 실패하더라도 11번 도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각오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각성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헌법의 가치를 부인하고 헌법을 깨트리려고 했다는 그런 이유로 위헌정당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과거에 우리 정당이 일부 헌법에 반하는 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헌법에 합치하는, 헌법을 준수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국민들께서 따갑게 질책하는 부분들을 귀 열고 눈 뜨고 정확하게 용기 있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고칠 부분들을 고쳐나가면 국민들께서 다시 신뢰를 주실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절대 이대로 있으면 그냥 괜찮다. 그냥 강성 지지자들만 뭉쳐서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본질이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개인의 비리 또는 무능함 이런 것들이 이유였다면 이번에는 국가 내란 상태입니다. 헌법을 깨트리고 독재로 가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구금하고 척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직시하고 우리가 보수의 가치로,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로 건강한 보수를 새로 시작하려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만이 우리 당을 위헌정당이라는 이런 논의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계속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단언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는데 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께서 분명히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 하셨고 당당하게 맞서겠다 하셨지만 계속해서 수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법 적용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셔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혹세무민 같은 그런 말들로 일부 구구 강성 지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의 사회적 갈등 비용 또 경제적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계속해서 커져서 그 뒤에 숨어서 본인이 괜찮을 것이다 생각한다면 너무나 나쁜 생각이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국가의 이익과 국민들의 단합을 위해서 본인이 용기 있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을 다 앞장서서 다치게 하고 또 자신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맹목적인 사람들을 앞세워서 뒤에 숨는다면 너무나 비겁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쭐 텐데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 알려지기로는 협의할 의사가 있다. 이런 부분도 나오기는 하던데 주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 의견은 사실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비상계엄 해제 때부터 사실은 물음표가 있었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했고 내란 특검법이나 등등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 국민의힘 원내의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하지만 말씀 올렸던 것처럼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커졌고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내란 사태로 인해서 단순 의혹을 넘어선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런 의혹들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이런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우리 보수의 가치를 반대로 실행해버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보수가 그래도 자정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믿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국민을 떠난 또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존립과 국민, 민주주의는 당리당략보다 앞서는 진영 논리보다 앞서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이 절대적 가치를 준수하고 나서야 우리 당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울산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너무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시민들께서 이번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혼란스러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울산 시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정치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또 가치지향적인 그런 정치 풍토 또 서로 상호 발전하는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반사이익을 얻거나 뒤를 캐거나 이런 정치가 아니라 가치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서 생산적인 정책을 내고 서로 간에 이런 가치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치 토양을 우리 울산에서부터 먼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건강한 보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극우가 아닌 보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극우와 보수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극우가 아닌 보수의 길, 건강한 보수의 길을 우리 울산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